나는 등우인가? 이 얘기만 들으면 이게 또 무슨 얘기야 하실 거예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금 수감 중인 최서원, 개명 전 이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순실 씨입니다. 지금 최서원 씨가 회고록을 다 작성했고 내일이죠. 8일 날 출간된다고 하는데 먼저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정의 대통령을 멀리 떠나려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네. 전부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정권마다 저희가 많이 세무조사도 많이 받고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려고 그랬습니다. 정의 대통령 곁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던가요? 일단은 제가 마지막으로 혼자 되셔가지고 저도 혼자 되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독일에 저희가 이주를 하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켜드려야 되고 도와드릴 게 있나 해서 남아 있었던 거지 어떤 제가 무슨 사득이나 이득을 취하려고 그랬으면 독일로도 가려고 생각 안 했었을 것입니다. 혹시 정인이 없으면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인을 곁에 두려고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인가요?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몇십 년 된 그런 지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인은 지인이지. 지인이 다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대선 때도 같이 쭉 해왔고, 그리고 최순실 씨는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이분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뭔가 등장하면서 뭔가 일이 지금 이렇게 꼬인 것 같은데. 증인이 지금 얘기한 그 말이 결국 비선 실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10월 25일, 2016년 10월 25일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냥 의견이나 소감을 말해주는 차원이었다. 과연 그랬을까요? 김종욱 교수님. 네, 일단 본인이 나는 누구인가 2년 동안 열심히 육필로해서 썼다고 얘기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은 내용이라고 듣긴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반대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책 표현도 회오기에 회고록도 아니고 회오기.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았다는데 네. 이 내용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국민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가지 순서를 밟았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민심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야하고 탄핵하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정치적 탄핵을 당했어요. 국회에서 탄핵을 통과시켰으니까요. 네. 세 번째가 헌법적 판결을 받았습니다. 헌재에서 인용을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사법적으로도 판결에서 유죄가 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정반대의 내용인 거죠. 제가 기사에 나온 목차를 보니까 순진함이 만든 패착, 순진했다 이런 거죠. 두 번째가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씌웠다. 그러니까 뇌물죄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검찰에 의해서 자신들이 국정농단을 만든 게 아니고 검찰이 국정농단을 재구성했다. 네. 거기다가 나중에는 가족을 딸이겠죠. 가족을 이용해서 플리 바게닝을 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이것은 검찰이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 순진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신 이게 얼마나 예를 들면 자가당착적인 발상인지 잘 모르겠고요. 전 제가 볼 때 여전히 이 진영 또는 지지자들에게 호소를 해서
나름대로 뭔가 자기가 재판에 도움을 부분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저런 방식으로 될까? 저렇게 예를 들면 반성도 없고 변명과 궤변을 늘어났을 때 재판부가 그것을 반영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더 크게는 국민이 탄핵을 만들었던 동력인 국민과 민심이 저걸 동의할까? 오히려 저런 내용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더 오히려 궁지로 몰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네. 오히려 저걸 따지고 보면 본인의 면피를 위해서 대통령을 다시 한번 전 대통령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자기의 영역에 가지고 와서 소위 하나의 엮고 예를 있는 들면 거예요. 뭐 상업적인 판매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네.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뭐 본인이 뭐 책을 내는 거에 자유이지만 네. 저는 저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 제가 볼 때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발상이고요. 네. 전혀 저런 것은 성공한 적이 없었다는 사례를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손으로 꾹꾹 한 줄 한 줄 썼다고 하는데 회고록을 보니까요. 이미 내용이 뭐 언론 통해서 출간은 내일 됩니다만 여러 가지 나왔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희생했다는 내용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내용 CG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으면 볼게요. 그 내용 잠깐 읽어보고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곁에서 투명 인간으로 살지 말고 내 삶을 즐기면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 것을 후회가 몰려온다. 뭐 이렇게 등등등 내용이 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네. 만시지탄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어떤 역사적인 당위성이나 설득력을 가지려면 좀 관찰자적 시점에서 써야 되는데 네. 자기 당위적 입장에서 쓴 책 같아요. 근데 그 보니까 이제 남편과 이혼도 저희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 모든 게 보면은 내가 희생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아주 대단히 아주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고 나에 대한 재판도 굉장히 공정하지 않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결국 저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네. 뭐 책이 한 3부로 구성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과거 자기의 가족, 그다음에 대통령의 관계, 그다음에 수감 생활 이렇게 3부 정도로 구성돼 있다 그러는데 결국 저거는 국민의 어떤 그 현실적 그 어떤 인식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본인이 저기다가 새로운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열거하는 게 아니라 보면 자기의 입장만을 쭉 이제 사적 어떤 그런 어떤 인연 입장만을 쭉 열거한 거기 때문에 과연 저 부분이 물론 재판을 앞두고 지금 나와서 여러 가지 억측과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저게 파장과 역할을 일으킬 것인가. 그다음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전 오히려 그 잊혀져가는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더 불씨를 되살릴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조금 본인의 입장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과연 시기가 적절했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남습니다. 네. 이번 주에 뭐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대법원 판결 앞두고 나온 시점도 좀 절묘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관련 얘기 하나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선 라인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선이 아니니까. 제가 비선이라 그러면 알겠죠. 어느 비선이 있는지. 그런데 예. 제가 비선이 아니라고 또 자꾸 아닌데 비선이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누명을 쓰고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얘기예요. 뭐 저는 그냥 한마디로 억울하게 그냥 제 입장으로는 그냥 뭐 조작에 내가 피해자다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거고 이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밝혀지겠죠. 네. 그 선생님 혹시 그 청와대를 방문하셨냐고 그러니까 경호처에도 한번 여쭤보라고 하는데 경호처에서는 뭐 그런 거 부분을 얘기해 줄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없습니다. 아, 청와대 방문하신 적 없으시고요. 예. 예. 제가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그 뭐 챙겨주실 분도 사실 뭐 옆에 다른 분들은 뭐 안팎에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마땅히 없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거 있었나 봐요, 조금. 박 대통령이 모시는 거에 있어서. 며느리가 딱 얘기를 해야죠. 적성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누가 얘기해 주겠어. 하던 일이 있는데 갑자기 소외되면 세상이 힘들죠. 그래도 이혼까지 하는 거는 아닌데 사실 이번에 그 유인 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문제가 생겼다면은 남편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런지도 모르죠. 못 그리게 했을런지.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주변 분들의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주변 사람들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김상일 평론가님, 네. 최서원 씨는 또 독특한 게 틈만 나면 조국 전 장관 얘기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윤미향 이 두 사안이 본인에게 좀 유리한 지형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을 할 때 이게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저쪽은 부인을 계속하니까 견디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BBK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사건 때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지만 다 드러나잖아요. 역사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거를 본인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본인이 아까도 다른 분들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한 전략이 또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이후에 또 뭐 그 세력이 좀 바뀌면 자기가 그거에 좀 혜택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도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상당히 뭐 지금 보면은 이런 지형을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고 이 유리한 지형이 나오면은 그것을 뭐 굉장히 이용하겠다 이런 의도가 너무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지금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최서원 씨는. 그런데 회고록을 통해서 김윤호 변호사님, 최서원 씨는 자신은 짜여진 각본에 따라 협박에 가까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그럼 뭐 반역의 카드라도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부분은. 솔직히 어떤 반격의 카드가 있는지는 좀 잘 상상은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사면이라던가 재판 외적인 다른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사실 요거를 한참 집필할 때만 해도 태극기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 광화문 광장 앞에서 계속 데모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위에 좀 편승을 해서 사면을 받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총선 결과는 예상 못하고 계속 집필이 됐던 거 아닌가. 좀 옛날 기준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과연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사 스페셜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